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 반등이 나왔는데요. 어제는 거의 빨간색으로 도배가 됐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이렇게 녹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1.7%, XRP 같은 경우는 0.09%니까 XRP는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1에서 2%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엊그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확 빠져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와졌는데, 그래서 현재 지금 가격은 39,000불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진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폭락장에 오더라도 계속 일정 부분의 가격은 방어를 해주는 것 같아요. 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39,000불이니까 4만불이나 39,000불이나 38,000불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타 코인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이런 하락장에서는 방어력이 훨씬 좋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어제 XRP를 팔아서 비트코인으로 갈아타신 그분의 선택이 또 지금의 상황에서는 올바른 선택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플도 보시면 지금 827원을 보여주면서 큰 변동 없이 있고요. 갈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216원대로 어제와 그렇게 큰 변화 없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익스트림 피어 해가지고 극단적인 공포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수치가 21에서 24로 살짝 올라와가지고 조금 어제보단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현재 단계는 극단적인 공포인 상황입니다. 또 그럴 것이 지금 글로벌 경제를 보면 좋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식량 에너지 가격 급등, 스태그플레이션 초래할 우려가 커졌다라고 해가지고 어젯밤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세계은행 상품시장 전망 보고서에 이 고물가인 상황이 향후 3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서에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면서, 또 러시아가 유럽 국가에다가 상당한 양의 천연가스를 계속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서방 세력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는 계속 높아짐에 따라서 또 러시아는 아예 천연가스를 공급을 중단을 하겠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전반적인 상품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가는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또 코로나가 또 종식된 게 아니라 중국에서는 제로 코로나를 만들겠다고 지금 상하이도 셧다운 시키고 베이징까지도 일부 셧다운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공급망 차질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급망이 또 차질이 벌어지게 되면 기업이 또 원활하게 상품을 또 만들 수가 없으니까 또 그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또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물가는 높아지는데 경기 침체가 오니까 이런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초래될 우려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세계 증시를 비롯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까지 계속 악영향을 줘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좀 약세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걸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하락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니까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제 MVRV라는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이 이 시점인데, 이때 2018년도, 2019년도에 이때 이 급락이 나왔던 이 상황을 여기 지금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매도 압력이 한번 강하게 나와야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때거든요. 보면은 2018년 말부터 이때가 한번 이렇게 크게 빠졌었잖아요. 이때를 지금 붙여놔서 여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에서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더 빠지는 구간이 나와야지 올라간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 차티스트도 5월쯤에 큰 하락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뉴스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알트코인 시즌이 온다라고 해가지고 또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코인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는 현재 일본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 추세선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해가지고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뭐 코인 분석가 BTC 퓨엘은 알트코인 시즌이 돌아올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하면서 뭐 이를 근거로 올해 7월 4일쯤 알트코인 시즌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이렇게 글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을 두고 뭐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조만간 뭐 올 여름쯤 또 상승장이 올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을 내놓는 기사도 있어요. 그러면서 요것도 하나 더 보여드리면, 비트코인 현물 ETF 올해 안에 나올까라고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조만간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크립토 버하마 컨퍼런스에서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의원들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게리 게슬러 의장도 결국 그 압박에 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이 비트코인 ETF가 이제 현물 ETF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암호화폐 시장에 아마 큰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젠가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했다라는 또 기사도 나왔잖아요. 엘살바도르에 이어 두 번째로 이제 채택한 국가가 나왔는데, 뭐 비록 마찬가지로 빈곤국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점점 암호화폐 이 시장이 확대되는 계기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쓰신 기자분의 사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클릭을 해보니까 이렇게 자기 소개가 나와요. 이걸 보고 좀 약간 웃었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셨냐면,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라는 명언을 알면서도 늘 반대로 하는 개미 투자자이자 단타의 짜릿함에 취해 장투의 묵직함을 잊곤 하는 코린이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시장 이슈를 보다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해주셨어요. 여기 보면서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라는 이 명언을 알면서도 늘 반대로 하는 개미 투자자이자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포장이 매수보다 매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이 상승장에서는 계속 상승할 것 같고, 또 이런 하락장에서는 또 계속 하락할 것 같은 게 이 인간의 심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인간 지표를 보면 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뭐 댓글을 봤을 때 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나 뭐 욕이 달리거나 하면 그때 사면 된다라고 또 말씀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다음 달에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정말 내가 밑에서 주울 자신이 있으면 지금 팔고 밑에서 주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자신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당연히 시도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팔고 또 밑에서 죽겠다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도전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초기 투자할 때는 시도를 해가지고 실제로 몇 번 또 성공을 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땠냐 보면 결국에는 개수를 잃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가격 급등이 변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때그때 또 어느 순간에 또 포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밑에서 주어야지라고 해서 팔았는데 실제로도 가격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사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릴 걸,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고, 또 어쩔 때는 또 팔았는데 가격이 살짝 좀 내려가다가 다시 갑자기 확 올라가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판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또 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황당한 것은 다시 또 가격이 또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그냥 기다렸으면은 더 낮은 가격에서도 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이 변동성에 내가 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이겨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고팔기 하게 되면 내가 매번 이제 시장 상황을 또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아가니까 또 어쩔 때는 밤에 또 큰 변동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팔고 뭐 밑에서 죽겠다 뭐 이런 전략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수량을 늘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집을 한 다음에 스테이킹을 시켜 놓으면 내가 잠을 자든 놀고 있든 내가 뭐 딴짓을 하든 계속 그 수량은 조금씩 개수를 늘려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 수량을 알아서 늘려주는 이 스테이킹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게 계속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스테이킹이라는 게 리스크가 있어요. 이 코인을 스테이킹하는 거래소에 묶여둔다는 거기 때문에 이 거래소의 안전성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이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시장, 이 바닥 자체가 리스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스테이킹을 하면서 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스테이킹을 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이 투자라는 게 있어서 내가 마음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안하고 하면은 굳이 몇 퍼센트 더 벌자고 스테이킹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모든 리스크가 싫다라고 하면 이런 암호화폐 시장이 아니라 그냥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을 해야죠. 저는 그냥 아니면 부동산 투자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도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는 이런 코인이나 주식처럼 단타로 접근하는 투자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변동성을 견디기 힘들면 부동산 투자가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현재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투자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길 확률이 확실히 높더라고요. 시장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나의 선택을 믿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